즉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물가를 자극하는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에서 계량 분석과 자산 배분을 담당하고 있는 방인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의 물가 상승의 요인을 크게 수요와 공급으로 구분을 해보고 글로벌 경기와 물가에 대한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경기 국면에 따른 주식시장의 업종 그리고 스타일의 성과들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물가 상승의 요인이 수요 견인형의 상승이었을 때와 공급 견인의 상승형이었을 때 주식시장에는 어떠한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났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달 미국에서 발표된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는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면서 당초 기대됐던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연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지금 현재 추정대로라고 하면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5월에서 6월의 금리 인하 시점에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더 상승하는 흐름으로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물가가 시장의 예상보다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나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어떠한 흐름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물가를 상승하는 요인은 수요의 요인, 공급의 요인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요가 상승하게 되면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이와 동시에 생산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에 공급 측면에서는 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공급이 감소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산출량도 역시 줄어들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지만 산출량이 늘어나느냐 혹은 줄어드느냐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경기 소비재와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판매량이 증가할 거고 해당 기업들의 주식의 성과들이 좋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에 반해서 공급 요인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산출량 자체가 줄어들어 제품의 가격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좀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요 견인형과는 반대로 이러한 기업들이 실적이라든지 주가 퍼포먼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에서는 미국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코어 PCE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서 상품과 서비스들의 가격을 추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코어 PC의 상승 중에서 물가가 기여한 부분 그리고 수요가 기여한 부분을 구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기반으로 미국의 주식시장 혹은 스타일별 성과들을 분석을 하게 되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를 판단할 때는 여러 지표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는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를 대표로 하는 성장에 대한 변수가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변수인 소비자 물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성장과 이 물가를 동시에 고려해서 종합적인 경기 국면을 크게 과열 국면과 골디락스 그리고 저성장, 스태그플레이션의 국면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이 구분에 따라서 MSCI 기준으로 우리가 기준을 나타내고 있는 스타일과 업종에 대한 성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상승함에 따라서 경기 소비재라든지 IT 그리고 산업재와 같은 업종은 양호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준 반면에 헬스케어라든지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 좋은 그런 주가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경기의 변동에 따라서 경기 소비재, IT, 산업재 업종은 시가총액 비중 대비해서 오버웨이트, 그리고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업종은 언더웨이트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을 하고요. 물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미치는 요인과 장기적인 요인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와 장기의 물가 상승의 차이를 감안해서 민감도를 측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경기가 올라갈 때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기와 인플레이션이 같은 동행하는 흐름을 보여주지만, 때때로 어떠한 외부적인 경제적인 충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주식과 채권이 동일하게 성과가 안 좋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기 위해서 경기와 물가를 동시에 고려하는 국면을 구분을 하게 되고요. 현재 미국의 경기 상황과 물가 상황들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는 경기는 개선이 되고 물가는 조금씩 둔화되는 주식의 우호적인 골디락스 국면이 작년 5월부터 현재까지 한 9개월 연속 지속이 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IT 업종, 그리고 경기 소비재, 산업재 혹은 금융주의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들을 계속 벤치마크 비중 대비 오버웨이트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미국의 소비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한파의 영향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완만하게 둔화되는 흐름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상반기보다 하반기에는 조금 슬로우 다운하는, 그래서 성장에 대한 측면만 놓고 살펴봤을 때는 저성장의 기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라고 놓고 보면 역시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IT, 그리고 상대적으로 헬스케어와 같은 업종, 그리고 필수 소비재, 그리고 통신 서비스와 같은 업종들이 과거에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물가들을 구분해 봤을 때 수요 측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굉장히 끈적한, 쉽게 좀 하락하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공급 같은 경우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글로벌 병목 현상이 발생했을 때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수요보다도 높은 그런 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동 분쟁으로 인한 수혜주 운하 여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압력이 5월달, 6월달, 즉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물가를 자극하는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기준으로 놓고 살펴봤을 때 업종에 대해서 공급에 대한 물가가 수요보다 조금 더 높은 상황이 지속이 된다라고 놓고 보면 IT는 수요 견인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는 흐름, 그를 대신해서 헬스케어와 에너지 업종, 그리고 필수 소비재 업종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조금 끌고 가는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종을 적용시켜봐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수요 견인의 물가 상승에서는 미국 업종 대비 국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에너지와 소재와 같은 업종의 민감도, 주가의 흐름이 좋게 나타나는데, 이는 원유를 비롯한 이제 대부분의 자원이라든지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내 경제의 특성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IT 업종 같은 경우는 미국 대비해서 수익률이 조금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줘 왔습니다. 하지만 공급 견인의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라든지 IT 업종에 대한 수익률이 훼손되는 흐름을 나타내지는 않았고, 수요 견인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했다. 그러나 여타 다른 업종 대비해서 혹은 벤치마크인 코스피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성과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반도체 그리고 AI와 관련된 이런 IT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 비중 자체를 유지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